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유럽연합 이른바 중이유 무역 갈등이 다시 한 단계 격화됐다는 소식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의 임시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EU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유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돼지고기 브랜디까지 이어지는 구조적인 통상 전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12월 22일 공식 발표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과 중국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12월 23일부터 임시 상계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계 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고, 그 결과 수입국의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즉 중국은 EU 정부와 회원국들이 유제품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 여파로 중국 유제품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피해를 봤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조사 결과 EU 업체별로 21.9%에서 최대 42.7%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율에 맞춰 임시 상계 관세,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만 EU산 유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 품목도 적지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신선 치즈, 가공 치즈, 커드 우유, 응고물, 블루치즈, 일부 우유와 크림 제품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중국 내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EU 유제품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 유제품 협회와 중국 유제품 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2024년 8월 21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원칙에 따라 중국 법률과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EU 집행위원회 통상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는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상계 관세 조치는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U 측은 현재 중국의 예비 판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중국 당국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위기를 보면 단순한 항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응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불과 일주일 전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16일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5년간 최대 1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 관세는 12월 17일부터 실제로 발효됐습니다. 당시 중국이 확정한 세율은 4.9%에서 19.8% 수준으로 앞서 9월부터 적용됐던 15.6%에서 최대 62.4%에 달하던 잠정 관세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축산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돼지고기에 이어 유제품까지 연속적으로 관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핵심은 중국산 전기차 문제입니다. 2024년 EU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U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을 낮춰 유럽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보조금 문제를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응 카드로 EU산 돼지고기, 브랜디, 유제품 등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EU가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한층 수위를 높여 EU 내 브랜디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유제품 상계 관세 역시 이러한 일련의 보복 조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퍼즐 조각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중이유 무역 갈등은 단일 품목이나 단기 이슈가 아니라 보조금과 공정 경쟁을 둘러싼 구조적인 충돌입니다. 전기차에서 시작된 갈등이 돼지고기, 브랜디, 유제품으로 번지며 서로가 서로를 겨냥한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WTO 규칙과 절차를 언급하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EU가 중국의 유제품 상계 관세에 대해 어떤 공식 대응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 갈등이 전기차를 넘어 더 넓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지, 국제 통상 질서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중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갈등은 이미 관리 가능한 분쟁을 넘어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